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예, 다 들어오셔요. 예, 자, 오늘, 어, 둘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책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음, 지금, 어, 자, 음, 우신, 오늘은, 어, 무술, 음, 기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피토는 토양이요, 속성이 정이다. 아, 경금에 대입하면 정인이지요. 예. 그리고 지지로서는 묘, 축, 묘, 사, 미, 유, 해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기토는 포용성이 있고 이심이 많다. 천지이체다하다. 이걸 보고 잠시 우리 애니그램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첨간물상과 애니그램 유행을 1번 1번 개혁가 정계지요. 2번 조력가 직신, 3번 성취자 뭐렇게 해서요. 상관, 4번 예술가 편인, 5번 사색가 정인, 6번 종성가 정관, 7번 낙천가 변제, 8번 지도자 비견급제지요. 9번 종지자 병관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성취자 있잖아요. 이것이 상관 말고 편제도 성취자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낙천가. 낙천가도 우리가 7번만 봤잖아요. 근데 7번에 3번 상관도 낙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상관하고 7번 편제가 중복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재자, 9번 중재자가 우리는 편간이 중재자라고 혼자 알고 있었는데 십성의 편간이죠. 편간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재자와 정인도 중재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공부는 기축인데 기축이 12운성의 묘지에 있어요. 자, 논밭을 가는 소, 어, 히토가 논밭에 가는 소라고 표시를 하면 이거는 부지런한 거로 볼 수 있죠. 좋잖아요. 그런데 히토가 공토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차가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신, 계기가 있어요. 자, 신금은 기토로 볼 때는 식신, 개수는 현재, 기토는 비견. 그런 걸 가지고 보는데 어쨌든 기축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래서 초기 보면은 지지가 소잖아요. 완전히 이름을 알겠어요. 소로 볼 때에는 땅에 소가는 땅이니까 엄청 돈밭 가는 소니까 엄청 부지런합니다. 물상을 볼 때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떳떳한데 이것을 너무 뭐 동토라든지 이렇게 막 표현하게 되면 좀 뭔가 모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기축 있는 사람들이 병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볼 때에는 역시 이것도 바깥은 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축이 또 한편으로는 힘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격은 착실하고 워낙 겸손하고 침묵하면 양심적이다. 앞에 우리 좀 중봤으니까 중복해서 볼 건 없고 자길이 빈틈이 없다. 기축과 기미는 자길이 빈틈이 없습니다. 아래위가 단단합니다. 희생정신이 강하고 왜 소가 비슷하니까 항상 근심이 많다.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재정 공무이나 기능 공학을 하면 좋지 않다. 자, 비견 지도자가 8번형이다. 그렇죠. 비견은 8번형이잖아요. 그것만 볼 때에 기축과 또 본기만 볼 때에는 비견이었어요. 8번 유형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힘이 있고 통솔하는 유형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약자 편을 두고 소신껏 행동한다. 지선적이고 표현을 잘한다. 하지만 결당성과 접근성이 있다. 이 혁신 방향은 사실은 이번 유형 타인을 존중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이 혁신 방향을 할 때에는 특히 비전이 많은 사람들은 뭘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과 잘 더불어서 사는 것. 그게 뭡니까? 예, 식신이죠. 그쪽 가면 좋겠다. 이번 방향 가면 좋겠다. 단점은 지나친 자기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 갖다가 막 통제를 하려고 힘 대결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지요.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8번 유행이 5번 유행의 나쁜 점이 이제 까칠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내 잘났고 이렇게 나가면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아주 힘든다. 그러니까 2번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만 5번 방향의 중에서도 까칠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독단적이고 하는 그런 걸로 가면 좋지 않다. 직업적성을 볼 때에는요. 문님, 제조. 자, 기축은 뭔가 자기 스타일로 꿋꿋하게 궁리하면서 통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축은 자기 길을 가는 전문가다. 기축은 알찬 궁리, 현실적인 궁리, 아주 알찬 궁리한단 말이야. 궁리는 궁리도 이 무신은 약간 이상적인 궁리래요. 비현실적인 궁리를 한다. 행운, 논밭을 가는 서로 근면성실하면 평생 배고프질 않다. 오행무수, 꽁꽁은 땅이잖아요. 꽁꽁은 땅 나왔잖아, 기축. 그래서 이때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마음과 행동은 자기주행 강하고, 이거는 비근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행운, 특성은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 자기 성질대로 사면 안 되죠. 고쳐야 되지. 네. 일단 복각살. 복각살은 수족, 신경 등의 이상이 많다. 이게 아픈 데가 많습니다. 배운을 위한 계획은 이 사주는 자존심을 조금 낮추고 양보심과 겸손함을 갖추고 인내심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학위가 부족하므로 욱하는 성미를 잘 다스려야 한다. 남녀 기혼자는 특히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면 만년에 유복해지게 되겠다. 뭐 수행법은 나와 있네요. 절수련 명상이 답이 가는 좋습니다. 간세모살 연불이 좋겠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기묘는 12운성의 병지, 논밭의 곡식. 자, 논밭의 곡식이다. 묘는 곡식 잡초를 보세요. 자, 그렇게 보고, 또 묘는 정제잖아요. 을목이 정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편간이잖아요. 편간이다. 십성 분석으로 정제적 편제다.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편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편간은 두려움과 기억이 많습니다. 억압 스트레스가 그래서 굉장히 평간은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게 좋은 사람은 뭐 주로 해요? 비서를 하면 좋아해요. 비서 같은 거 기억력은 굉장히 좋다. 여자 같으면 비서 좋고 남자 비서도 있어요. 기면은 보수적이다. 어떤 지나가는 일에 기억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다.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기면은 생각하면 바로 떠오른다. 면은 정제의 침이라고 찾기 좋게 구축해 두기 때문이다. 자, 기축은 무신과 대비해 보면 찾으려고 온통 헤매더라도 찾는데 이 축은 무신은 찾으려고 온통 헤매더라도 찾는데 기억이 어렵는데 기축과 무신은 찾으려고 온통 헤매더라도 찾 어려운데 이 편간에 있는 이 기묘는 그대로 떠오른다. 성격은 자상하고 꼼꼼한 면이 있으나 타인과 융화하기 어렵다. 자, 중개자로서의 평간 부분입니다. 자, 중개자로서의 평간이 아까 저게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 5번도 있고 정인도 있고 구분도 있는데 평간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조직 내 조직 내에서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재를 잘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직 내. 음. 자, 그것이 이 구분 유형의 장점이고 평간이 그렇게 사용한다. 그리고 보통 때문에 평간은 굉장히 평간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일대로 안 되면 막
폭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꼭 저 8번 유형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정형은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다음에 사고형은 5번, 6번, 7번이잖아요. 그다음에 생년의지형은 8번, 9번,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9번이라는 놈은 8번 의지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 말 안 들으면 8번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네,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점으로는 뭐냐면 9번은 3번 유형을 가면 좋아요. 3번이 뭡니까? 성취가인 상간. 상간으로 가면 아주 그냥 좋은 방향이 되면 상간 369, 369에 갑니다. 369. 거꾸로 가면은 거꾸로 9번에서 6번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6번이 뭐예요? 5, 6, 7, 6번은 정관이잖아요. 아유, 현재 내가 그 현관이 정관으로 막 가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그래서 어, 정관은 뭐 하는 겁니까? 고지곧대로 자기 일 그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관은 직업적성 기묘는 어떻다고요? 아까 말한 뭐 좋다고요? 비서에 좋다. 정형화된 업무, 직장이 좋다. 관이 있기 때문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저, 주관보다는 회사에 맞는 틀,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의를 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는 것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서에 좋다. 명화된 업무가 적적하다. 기축은 어디에나 내놓아도 자발적으로 잘 살아갑니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기면은 시켜야 합니다. 한 번 시켜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다음에는 알아서 착착 잘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오래 있을수록 감당할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기면은 직장인에 유리하다. 힘이라고 수치에 밝아서 성실하고 알뜰하고 낭비하지 않고 잘한다. 사주 심리로 볼 때에는 연구는 개인이 타고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축은 어느 정도 연구한 쪽은 강한데 기묘는 연구한 데보다는 있는 틀 그 속에서 직장상의 일을 잘 듣고 조직에서 지어진 규정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는 상담할 때 뭘 해주니까 좋은 예, 직업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담가가 할 일입니다. 제일 좋은 상담가는 직업을 잘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 관련된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려면 뭐랍니까? 십성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예. 오행 분석은 여자는 일지 자체에 관상 혼잡이 있다. 그렇죠. 기상관 자체가 뭐가 있어요? 기묘니까 묘에 갑을이 있기 때문에 간살 혼잡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과 행동은 눈에는 명석하나 평간으로 안함의 땡이다. 마음과 행운에는 기묘는 양지나 물길을 찾아가야 한다. 하수가 길하다. 그래가지고 제 사례에 뭐 다른 거 없고 또 기묘는 어, 현침 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현침이 뭐냐면 묘가 힘이 쫙 빠르잖아요. 그 현침살이 있으면은 성격이 굉장히 꼭꼭꼭하고 꼭 찌른다 이 말이야. 예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환인은 사람을 구하고 의학업이나 기술가라든지 심술 또는 뭐 역술가 이런 것들도 괜찮다. 개운을 위한 지원입니다. 기묘. 이 사주는 자존심을 조금 낮추고 양보심과 겸손함을 갖추면 태양을 떠나 타지에도 성공하여 부모 형제를 돕는 알뜰한 사이들이 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수성가형이다. 그렇죠? 또 부부간에 서로 믿고 아끼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도 이제 수련도 절수련, 명상, 관세음을 연물정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묘 책에서 기축과 기묘를 살펴봤죠. 그럼 우리는 또 보충 수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 수업. 자, 보충 수업 하겠습니다.
기묘의 보충서. 음. 자, 기축부터 하겠습니다. 기축 보충 수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쭉, 자, 기축 보면, 기본적 구조로 기축은 아까 말한 대로 축토를 지지로 둔 형상이다. 축토가 아까 말한 습토잖아요. 논밭의 흙, 유순하고 섬세한 토, 이렇게. 소가, 밭에 들어있는 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뭡니까? 부지런한 그 계산은 부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엄습한 겨울에 땅 있는 경우는 좀 뭔가 엄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에는 부실한 소로 비교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엄선한 땅으로 하기도 하고 요걸 이제 고정시키지 마시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우리 공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토는 음토, 축토 또는 음지이므로 음기가 강한 영향이 있다. 도 자체가 원래 음토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속 깊은 현실주의자다. 속 깊은 현실주의자가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걸 우리가 시장관 속에 개신기가 있죠. 개신기가 있어가지고 기토는 자기 자신의 중심이죠. 비토와 기토가 있으니까 비견성이잖아요. 개수는 편재잖아요. 내면의 감정, 무의식의 불안. 신금은 아까 말한 대로 피토가 신금을 들어가게 되면 신금은 원래가 굉장히 취미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력, 미적 감각. 그래서 이 일주는 감정의 수와 판단의 금이 내면에 응축되어서 토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적이면서 감정이 복잡하고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축토가 사주에 일주에 토가 있으면 마음이 복잡하다. 갈등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말입니다. 그럼 내고 있는데 축토는 특히 수도 있고 금이 수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우울한 경향이 있다면 수가 금수가 감정적으로 우울한 경우가 있는데 금은 예리하고 판단을 선선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적 분석가 기축일주는 자기 내부에서 숙성된 사고형이기 때문에 속 깊은 사람이지만 남의 눈에는 무심하게 보이지만 섬세하게 예민하게 관찰합니다. 또 자기 동료와 자기 방어를 잘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불안을 통제해버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꽤나 있어. 비축이 부지런하고 잘 살아가는데 뭐가 약하다? 몸이 약해서 많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심리적 과제,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거나 책임감으로 무장할 경우에 내면의 개수가 억류돼가지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오고 무기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명상 중에서도 표현 명상입니다. 표현 명상 우리 어제 강의할 때 들었죠. 말로 하는 것들,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들, 연부를 하는 것, 자기 이 표현을 막 하는 게 좋습니다. 대인관계와 사회관계 행동 패턴, 신중한 관계를 맺는다. 이 사람은 소수 중심, 넓게 사귀는 게 아니라 소수 중심의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조용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신중한 협력자가 책임감과 현실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인관계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냉정합니다. 냉정하다. 좀 냉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게 비칠 수 있지만 스스로도 그런 걸 다른 사람과 막 관계를 많이 맺는 걸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없는 뚱뚱짐을 소통 있는 신뢰로 바꾸라. 표현 없는 그냥 마지못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소통 있는 진료로 바꾸라는 겁니다. 뭘 하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다. 뭐 운명적 정배 경향은 요거로 챙겨야겠습니다. 애니그램은 아까 말한 대로
기축 경우에는 유형이 개혁가, 개혁가와 또 5번 관찰자, 관찰자는 우리가 말한 정인이죠. 정인이. 예, 충실과 요 세 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축 안에. 근데 기축이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번 이 개혁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주 이 사람 완벽주의자가 도덕주의이기 때문에 특성을 얘기할 때 기축이 개혁가적인 기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5번 관찰자의 입장에 서는 것은 축도의 응축력과 분석력에 연관이 있다. 또 6번 충실가로 볼 때에는 불안 기반의 책임감 신뢰 욕구로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기축을 볼 때에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 그걸 봐야 되겠잖아요. 애니그램 조사를 해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핵심적인 것은 통합 유형으로 9번과 6번, 5번형인데 6번, 5번형 이렇게 해놨는데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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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6번이 많이 쓰고 1번과 6번을 쓴다는 게 1번과 6번 쓰는데 스님이 생활 때에는 일단은 애니그램의 기축이 토토가 들어갔죠. 토토가 두 개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스님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게 중심이 8번형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8번형 기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토신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 속에 냉정하게 서 있는 2번형도 있었다. 2번형이. 2번형.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7번형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얘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지장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견, 진, 그다음 편제 이렇게 다 이렇게 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석이 맞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놨. 실질적으로는 뭘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뭘 해봐야 돼요? 애니그램 그 설문지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해보는데 사실은 어느 것이 많이 나오냐고 볼 때에는 8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여기서는 1번, 5번, 6번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완벽주의자라는 걸 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완벽주의. 내면의 안정과 통제를 신중하는 행위라고. 완벽주의자라는 것을 완벽주의자라는 걸 표현할 때는 개혁가나 1번이나 6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방점을 둔 게 아니나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축 자체의 특성을 얘기한 것이고 스님이 얘기한 것은 지장간에 대한 식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한 것은 8번, 1번, 7번이 되지 않겠냐. 스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는 이런 경우는 한번 뭘 해봐야 됩니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많으냐 봐요. 요런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조용한 완벽주의자, 내면의 안정 통치를 신용형으로 볼 때에는 뭐라고? 1번, 5번이 맞습니다. 6번도 맞습니다. 개혁가, 관찰자, 충실가.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한번 그걸 해봐야 된다. 결론. 내면의 질서와 정직을 중시하는 완벽한 현실주의자. 이건 현실주의자입니다. 무진하고는 틀려요. 네. 따뜻한 해살이 필요하다. 그렇죠? 뒤쪽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지게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 게 아주 절대적이다. 거의 인생은 조용한 책임의 길이 내면의 불안을 정할 때 그 속 그의 지혜와 따뜻한 세상이 드러난다. 이쪽의 흙은 하지만 그 속에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 있다. 감정의 해빙이 곧 운명의 개화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뜻함을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따뜻함을. 따뜻함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화를 해야 되겠잖아요.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2번이 필요하지 않는가. 식신 쪽에 방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성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하고, 공유 중지를 하고, 또 우리, 하나 또, 보충 수업, 기묘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기묘의 보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기묘는 기토 일간이 묘목 위에 있는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부드럽고 세밀한 음토로 되어 있고 정은의 흙입니다. 그렇죠. 논밭의 흙에 비유됩니다. 그에 에, 묘는 초목이잖아요. 그걸 씨앗 넣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토생목이다. 오히려 토가 나무를 생하는 형이다. 여러분, 목국토란 말은 들어봤지만, 토생목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이렇게도 가끔 음, 물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기묘가 땅에 아주 그 부드러운 땅에 피어난 초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땅을 밑에 뿌리가 뚫고 올라와. 밑에서 뚫고 올라와. 그거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아, 그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둘 다 의미로 내향적이고 섬세한 정성이다. 어쨌든 기묘는 섬세하다. 아, 감정적 현실주의다. 시장관 속에 을목이 있어가지고, 아, 을목이 자라나는 구조잖아요. 그 자신이 타인을 위해 생기를 내어준다.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감정의 몰입, 내면의 소진이 동반된다. 온화하면서 딴딴한 사람이다. 감정이 풍부하나 절제형이다. 심리적 과제, 내면의 감정과 이성의 균형, 타인을 위한 헌신과 자기 보호의 경계 설정, 착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효할 때 스님 얘기할 때 탁 강의할 때 처음 딱 들어볼 때 김효는 기억력이 좋다. 그러니까 비서가 좋다. 이렇게 머리 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심리적인 이걸 보면은 이 좀 뭐 머리 빡빡 안 돌아와요. 이게. 그래서 되풀이해서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심리적 과제가 착해야 한다는 무의식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 감정을 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것이 정말로 심리적인 우리 공부 같습니다. 예적인 미학적 감성, 묘목은 미적 감성이 뛰어나며 예술, 심리, 교육, 상담 등 감정 기반의 작업에 적합하다. 감정 기반의 아주 미세한 즉 감수성이 뛰어나서 예술, 심리, 교육, 상담 등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실은 기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음, 평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거는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 아까 말한 이 창조적인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틀대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성과 이성을 겸비한 이상적인 조율자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나요? 어쨌든 대인관계와 사회적 행동 패턴, 온화한 협력자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자 기묘는 평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니그램에서는 뭐라고 보세요? 평간은 평화 조성자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중재를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평화 조성자라고 얘기하면 기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묘일주 사람들 내가 음, 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몇 분 계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걸 잘해요. 주변 사람을 이렇게 연결을 잘하면서 평화처럼 이렇게 중재를 잘하는 거 봤어요. 실제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김효일주가 그런 점이 있구나. 대신에 기억력 좋고 그다음에 조직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계의 긴장 요소. 그러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음두는 경향이 있다. 사실은 평간인 경우에는요. 평간은 다 인내심이 있어서 잘 참아요. 정강, 평간 다 참아요. 참는데 못 참는 게
거가 뭐이 많습니까? 식신상관과 편제정제는 잘 안 참고, 음? 편관과, 정은의 경우에 편관하고, 또 말하는 정관인 경우 관성과 인성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좀 잘 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 보세요. 자, 내가 스님이 머리 여기가 이제 중심입니다. 여기가 나의 비견이에요, 비견인데, 여러분 볼 때 왼쪽 여기가 이제 신상강, 밑에가 편제정제라 합시다. 이 아래쪽에는 평안지정안이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잘 안 보이나? 오른쪽에. 이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정인이, 에, 편인 정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식신상관, 그 다음에 편제정제는 내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표현하는 거다 한다면, 에, 좀막 움직이고 막 그런다면은, 평강, 정관은 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인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보면 조금 더 요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누른다. 평안의 요소일 때 기묘가 그렇습니다. 자, 관계의 성장 방향은 yes보다는 no를 말하면서 그렇게 무슨 소린가 하면 평가는 항상 보면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예스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예스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좋은 게 좋다고 막 예스에서 하는데 그것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 하기 싫으면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정한 공감이 되고 자기 감정도 존중하고 마음속에 쌓이겠다. 안 그러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내 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터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문명적으로 뭐 정가용을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대운의 흐름에 기토는 화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따뜻해지고, 만나면 운이 열리고, 술을 만나면 불안정해진다. 왜 그럴까? 기토가 술을 만나면 토가 물에 부러지잖아요. 물이, 그게 뭐, 토가 술을 만나면 불안정해. 토가 막 깔아앉잖아요. 물 쪽으로. 불안정하다. 화를 만나면 따뜻해지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목이 과하면은, 그런데, 토에서 목이 과하면 빵을 쪼개잖아. 힘들어지겠지. 덤이 또 강해도 극히, 에, 남은 하질 않아. 냉정과 고립이 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의 따뜻함과 금의 절제가 균형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애니그램의 유형의 통합 분석에 보면 여기에서는 아까 저게 기묘가 우리는 물어봤어요. 편관으로 볼 때에는 아까 말한 대로 평화주의자가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 평화주의자 갈등을 회피하고 조화를 추구하고 기토의 안정과 조화의 지향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기묘는 감정의 진정한 폭정적 감수성 같은 이런 거 볼 때에는 면역의 예민함과 미적 감각 이런 거 볼 때 미적 감각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술형이죠, 예술형. 예, 면역의 미적 감각, 예민함 이런 걸 볼 때에는 뭐라고 본다? 예술가형이니까 4번형과 유사하지 않을까. 따뜻한 공감. 따뜻한 공감하면 여러분 뭐예요?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2번, 4번, 9번. 2번, 4번은 뭐가 있냐면 그 기묘의 물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묘의. 물상을 보고 을목의 따뜻한 공감 볼 때에는 이것은 도와주는 것. 묘목의 묘목은 아주 예민하고 또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볼 때에는 사문예술가형으로 보면 좋겠다. 어쨌든 이 유형은 타인을 진심으로 돕지만 자신이 외면당하면 기뻐 상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랑에서 존재로서의 사랑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항상 주는 사랑에서 내가 이 자체 있는 자체로서도 내가 내 있는 것만 해도 사랑이라는 거, 존재로서의 사랑이 전하니까. 자, 종합적 상담 및 치유 전략, 정서순환 훈련, 감정을 너무 기면을 너무 깨지 말고 일기나 예술, 명상도 표현함. 여기 뭐라고요? 표현 명상이에요.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안반수의 명상처럼 호흡을 따라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이 참 필요하다. 관계 경계 세우기. 도움이 곧 자기 희생을 흐르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형이적인 마음에 서로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담에서 자기 표현 훈련, 비폭력 대화, 게스탈트식 감정, 자기 감정 지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가치의 재정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 하지만 가치 있다는 무의식을 그냥 존재하는 나 자체의 가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인지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기축일주와 기묘일주를 두 개를 배웠는데 그것이 각 희토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 축토와 묘가 각 다른 점이잖아요. 거기에 따라 종래 우리가 축을 개신기로 해가지고 십성으로 분류해놓고 해석하는 것을 여기서는 그 물상 자체를 가지고 기축을 아주 보시고 철두철미하고 그 다음에 규칙 잘 지키고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그것이 무슨 속에 있어요? 정관형이 있고 또 정제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평당 하나만 했지만 여기서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예술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이 을목에 아주 부드럽고 융화를 잘하고 하는 그런 감정 소통을 하는 그런 주할 때는 이건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물상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내면 쪽에 들어가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작용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배워왔던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직성 가지고 하는 법도 두 개를 동시에 해놔놓으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마음의 내면을 들어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뭘 해야 돼요? 실제 그 설문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자료를 축적해가고 우리도 혼자 인간의 이해가 커지잖아요. 넓어지면서 인간의 이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효일주의 결론. 감성적이면서 현실적인 존재다. 마음을 다스리는 현실주의자다. 김효의 흙 위에 피는 봄꽃은 자신을 태워 피어난다. 그러나 그 꽃향은 대상과 자신을 함께 취한다. 참 멋있네요. 그래서 김효일주는 흙 위에 피어난 봄꽃처럼 자신을 태워 피어난다. 그러나 그 꽃향은 대상과 함께 자신을 함께 치유한다. 멋있잖아요. 꽃이 탁 피면서.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기묘해가지고 단순하게 평간하고는 차원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무로 만들어서 아주 그 물상을 제대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애니그램을 접목하는 법을 우리가 무슨 배웁니까? 수업에서 배우는 겁니다. 기묘일주는 자비와 자기 보호의 균형과 감성과 이성의 융합, 근신과 자존의 통합을 통해 인생의 궁극적 평화를 성취하는 일주다. 떨어지게 표현해놨네요.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십시오. 네. 표현하면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여기 해놔서 이렇게 메모 좀 하셔도 좋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당분간은 40분으로 이렇게 맞추게 했습니다. 이거 40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오히려 뭐, 예, 짧게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의는 올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떻습니까? 오늘 좋았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